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용장의 그 특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신용장 거래의 특성이다라고 얘기하면 특성이 뭐예요? 특별한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는 그 UCP라는 국제 규칙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UCP라는 게 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그 거래 절차나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지켜야 되는 그 준수사항,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그 국제 규칙이 바로 UCP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UCP라는 그 국제 규칙에 보면 신용장의 특성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성격을. 예, 첫 번째가 독립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상성이다. 첫 번째가 뭐요? 예, 독립성. 두 번째가 추상성. 예,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용 UCP 4조 5조에서. 예.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왜 그 신용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UCP에서는 왜 그 이러한 특성을 인정해주고 있느냐?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행의 업무의 편의, 그 다음에 은행의 그 대금 지급에 관한 그 안전성. 다시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요. 신용장이라는 게 셀러 바이어 거래에 있어서 바이어를 대신해 가지고 선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셀러한테 그 대금을, 그렇죠? 외상 대금을 선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예요? 선지급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어한테 지급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신용장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 독립성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은 어, 모태가 되는 게 신용장 개설의 모태가 되는 게 뭐예요? 매매계약서. 셀러 바이어가 어, 맺은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거지만 그러나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계약서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독립성이라는 게 뭐예요? 은행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원들이 그 계약서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플한 신용장대로만 업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용장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때는 은행은 예, 계약서가 아닌 신용장대로만 업무를 처리한다. 심플하게. 예,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독립성을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상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추상성이라는 거는 은행의 입장에서 돈을 손지급할 때 은행이 신용장에서 정한, 물론 이제 바이오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죠. 예, 정한 그 서류만 딱 보고, 서류만을 보고 서류가 요구하는 대로, 신용장에서, 은행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제출되면 돈을 지급을 하고, 아니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 셀러가 선적한 물건을 확인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모든 은행 직원들은 다 저기 부둣가 나가 있어야죠. 물건 다 그냥 컨테이너 다 열어봐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상성이란 걸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물건을 제대로 싣는 거,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예, 신용장 거래할 때는 그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렵기는 하죠. 그쵸? 왜요? 너무나 많은 서류를, 그 다음에 또 너무나 많은 지시를, 서류 작성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이 엄청 잔소리가 많다는 거죠. 가지고, 예, 좀, 셀러가 좀 힘들긴 하죠. 예. 그러나 뭐, 그 서류 몇 번 작성해 보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신용장의 특성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용장의 특성이라는 거는 신용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 특성,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독립성과 추상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독립성은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추상성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러한 신용장 거래의 특성이 어디 나타나있다고요? 신용장 거래의 기준이 되는 UCP, 신용장 통일규칙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UCP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UCP. 자, UCP라는 게 뭐냐? UCP라는 게 우리가 신용장 거래할 때 지켜야 되는 그러한 기준이다, 원칙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장 거래할 때는 반드시 UCP의 내용에 있는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거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UCP라는 거는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의 약자지요. 우리나라 말로는 신용장 통일규칙. 자, 그러면 UCP가 뭐냐?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 준수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신용장 거래는 UCP에서 정한 그러한 내용대로, 그러한 절차, 그러한 그 규칙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안 지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 다음에 해석 기준. 해석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용장 거래할 때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셀러와 은행 사이에, 바이어와 은행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는 그 기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신용장 거래라는 거는 일단은 거래 규모가 좀 크고 금액 자체가 거래되는 금액이 클 때 그때는 대개 다 신용장을 쓴다는 거죠. 대개 모든 대기업체들은 거래할 때 대개 다 신용장을 쓰죠. LC로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받거나,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LC 받아서 선적하고 대금을 결제받고, 수입할 때는 LC를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선적 서류가 오면 대금을 결제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그러나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건 규칙이지, 게임의 룰이지, 룰과 같은 거지, 이거는 강행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UCP를 신용장 거래에서 적용하려면 신용장 상에 반드시예요. 이 신용장은 UCP를 따른다. 예를 들면 영어로요. This credit is subject to UCP 600, UCP 600 이런 식으로 다 써 있다는 거죠. 안 써 있으면 적용을 안 받아요. 잉크텀즈하고 비슷한 거죠. 잉크텀즈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냥 잉크텀즈를 사용을 하잖아요. 뭐 FOB, 뭐 CIF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에 잉크텀즈를 따른다라는 말이 써 있지 않으면, 그런 규정을 집어넣지 않으면 UCP도 적용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모든 신용장은 다 써 있어요. 이 신용장은 UCP를 따른다 라고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거법으로 UCP를 채택을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왜 이런 UCP를 제정을 했느냐? 그건 뭐예요? 나라마다 다른 어떠한 제도나 상관습, 그렇죠? 거래에 있어요 관습, 거래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이건 뭐 특별히 뭐 해당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다음에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뭐 그런 것들 나라에 따라 가지고는 여건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왜 UCP를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 만들어서 제정을 했느냐, 신용장 거래상의 혼란을 방지 위해서. 이건 뭐냐면 나라마다 예전부터 뭐 몇십 년, 수십 년 전부터 이 신용장 통일규칙이라는 게 193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신용장이라는 걸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용장이라는 게 뭐 사실 별건 아니잖아요. 무역에서만 꼭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개 이제 무역에서 이제 신용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 이전에도 그렇게 거래했다는 거예요. 뭐 1900년도 초, 1800년도 이럴 때도 뭐
셀러 바이어가 거래를 할 때 셀러 입장에서 외상으로 거래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을 받는 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야 니네 은행 가가지고 확인서 하나 받아와. 그게 바로 신용장이잖아요. 그쵸? 니네 은행이 나한테 돈 주겠다는 확인서 받아와. 그러면 외상으로 거래하고 받아오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신용장의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거래할 때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거래할 때, 일본하고 거래할 때, 유럽의 나라들 거래할 때, 이게 다 나라마다 좀 다르니까, 신용장의 뭐 형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시상,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는 혼란이 생기더라는 거죠. 미국 할 때, 미국하고 신용장 거래할 때는 그 신용장 내용이 이랬는데, 형식도 이렇고 내용도 이랬는데, 유럽하고 그러니까 다 달라. 이게 뭐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통일된 규칙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UCP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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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제정 과정을 보면 어느 기관에서 제정을 했느냐? 기구에서 국제상업회의소 ICC, 예, 인커텀즈도 ICC에서 제정을 했죠. 인커텀즈. 예. 그래서 이 ICC가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국제상업회의소. 이건 뭐냐면 국제기구인데요. 물론 법적 기구는 아니고요. 예, 이것도 그냥 민간 단체예요. 근데 그러나 ICC가 하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죠. 예, 국제상업회의소. 그럼 얘는 그 정체가 뭐냐? 얘는 각 나라의 예, 상공회의소들이 연합해서 만든 예, 민간 기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상공회의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게 앞으로 이제 국제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ICC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대학교 뭐 동아리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민간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정경련이라든지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한국무역협회라든지 그렇죠? 예, 예.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 ICC는 각 나라의 상공회의소가 모여서 만든 국제기구다. ICC에서 1933년도에 제정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까지 6차례 개정이 되었다. 뭐 여기까지 외우실 필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쓰는 거는 UCP 600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UCP 600이라는 거는 뭐예요? 600이라는 거는 계정 넘버예요. UCP 100, 200, 300, 400 해가지고 계속 개정이 됐다는 거죠. 당연히 개정이 돼야죠. 그쵸? 왜요? 사회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여건들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진리라는 것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 가지고 시대 상황에 따른 진리나 윤리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이 규칙도 시대 상황이 바뀌고 뭐 통신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헌법 같은 것도 개정이 되잖아요. 그쵸?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쵸? 변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변화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변화가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UCP 600이라는 거는 600은 가장 최근이라고 해도 2007년도예요. 그때 개정된 게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UCP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신용장 거래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 있구나.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UCP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게 1조부터 39조까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번에 신용장 통일 규칙을 제가 또 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강의하다가 1조부터 쭉 강의하다가 10몇 조까지 10한 2, 3조, 4조까지 해설을 해드리다가 그다음에 멈췄거든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마저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UCP는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항도 많지 않아요? 39조까지. 그래서 가장 최근 거는 UCP 600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장 딱 받아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신용장 거의 끝머리쯤 보면 discredit, credit이란 말이 신용장이잖아요. 1 subject, UCP 600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반드시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써 있으면 UCP 적용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구성 및 적용을 보면은요. UCP 600은 총 39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서너학교에. 40개로 하지 39개를 넣느냐. 아니 그건 뭐 아시지 마음이죠 뭐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제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신용장 거래 시 동규칙 적용에 강제성은 없다. 강제성은 없어요. 안 써도 돼요. 아니 근데 UCP를 적용 안 하는 신용장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강제성은 없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나 거의 모든 신용장, 거의 모든이 아니고 다 해요. 다. 모든 신용장은 UCP를 준거법으로 한다. 준거법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예, 이 신용장은 준거법이라는 게 이 신용장은 UCP를 근거로 한다. 근거가 되는 법이다. 그게 준거법이잖아요.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UCP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 다만이 두 개 써 있네. 중요하니까. 다만 해당국의 법규와 다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UCP 내용이 해당 국가 그러니까 대개 신용장 발행하는 국가 아니면 대금을 지급하는 국가 그때 다르겠죠. 예. 해당 법규가 적용이 되고 무슨 얘기냐면 신용장을 미국에서 발행을 했어요. 근데 신용장을 한국에서 받았어요. 한국에서 대금을 지급받았어요. 그러면 개설과 관련돼서는 미국법 그 다음에 지급과 관련돼 가지고 한국법 여기와 만약에 신용장의 어떤 규정이 맞지 않는다면 다르다면 그때는 그 해당 법규가 우선이에요. 그건 당연하겠죠. 국가의 법률이라는 게 우선이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다른 일이 제가 보면 없었어요. 없었어요. 30몇 년 동안.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용장 토요 규칙이 1조부터 39조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당사자끼리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 신용장 규정은 좀 우리한테는 잘 안 맞아. 변경하는 게 좋겠어.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신용장의 특성 두 가지 독립성과 추상성이 있다. 독립성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추상성은 내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그러나 독립성의 내용이라는 건 뭐예요? 매매 계약을 근거로 해서 신용장이 개설되지만 그러나 개설되고 나면 신용장이 우선이다. 계약서 내용하고 다를 때 신용장대로 업무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은행도 그렇고 우리도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셀러 바이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상성이라는 건 뭐예요? 특히 은행이 대금을 지급할 때 추상성 실제 물건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추상적으로 대변하는 서류만 보고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제출이 되면 돈을 지급을 하고 아무리 선적을 잘했더라도 저 물건을 보냈더라도 신용장에서 지시하는 그 서류들 이게 제대로 작성이 안 되면 제출이 안 되면 대금을 지급을 안 하겠다. 이게 바로 추상성이라는 거예요. 말만 좀 어렵죠. 추상성 그러니까 뭐야 추상성이. 그렇죠? 피카소에 뭐 추상화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추상성이라는 거는 물건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다. 실제 하는 거. 그쵸? 그쵸? 현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본질은 뭐예요? 대표하는 거는 서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업무 처리하겠다. 은행이. 왜요? 은행이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서 보고 계약서 내용대로 선적이 됐느냐 물건 확인하고 그러면 일 못하죠 은행이. 그래서 추상성이라는 걸 인정을 했다. 어떻게 보면 독립성 추상성은 은행에 대한 특혜다.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은행이 개입 안 하면 신용장이라는 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UC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UCP.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해졌네요. 어저께보다는. 어저께 엄청 더웠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예.
힘이 조금씩 빠져요. 예, 많이 날라주시고요. 많이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유튜버 아니에요. 유튜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뭐 수익을 위해서 에이 전혀 아니죠. 수익 올리려면 조회수가 수백만 건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뭐 강의당 한 조회수 한 100건만 돼도 좋겠어요. 이거 재능 기부예요. 예, 재능 기부, 재능 기부, 재능 기부, 재능 기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 바랄게요. 아이고, 금방 이제 추석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